와우! 11월 22일 밤 WBC 챔피언 버비과의 타이틀전에서 승리하고 1시간쯤 지난 뒤에 호텔 방에서였다. 타이슨은 방금 따가지고 온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감아보느라고 애를 먹고 있었다. 난생 처음 만져보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챔피언 벨트를 막상 허리에 차려니 혼자서는 잘 차지지가 않는 것이었다. 6개의 구멍이 뚫린 넓은 가죽줄에 큰 접시만한 황금색 챔피언 버클이 부착된 이 벨트는 역대 챔피언들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가까스로 구멍에 핀을 집어넣고 두 손을 뗀 순간 벨트가 스르르 엉덩이 쪽으로 흘러내렸다. 타이슨은 이것을 보고 피시식 웃으면서 그를 20살의 전설적 인물로 만들려고 몰려든 기자들을 마구 꾸짖기라도 하는 듯이 나는 풋내기일 뿐이다. 허리에 벨트도 멜 줄 모르는 이라고 말했다. 허리에 매는 것을 실패한 타이슨은 벨트를 풀어 어깨에 그대로 둘러맸다. 그리고는 한쪽 벽면에 걸린 거울로 다가가 섰다. 내가 정말 세계 챔피언인가? 실감이 나지 않는데. 라며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조심스러우면서도 가차없는 공격으로 타이슨은 그날 밤 버빅을 쓰러뜨렸다. 두 번의 다운 끝에 레퍼리의 경기 속행 불능이 선언돼 대망의 챔피언 자리에 오른 것이다. 이 경기에 주신 밀즈 레이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만약 내가 더 경기를 계속시켰다면 버빅은 타이슨의 그 무시무시한 주먹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범죄행위다. 라고 말했다. 알리, 홈즈, 토마스 등 헤비급의 기라성 같은 선수들과 두루두루 주먹을 섞으면서 WBC의 챔피언 자리에 오른 버빅은 경기 전에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 강한 주먹은 처음 맞아보았다. 타이슨의 주먹에 나가떨어지지 않을 선수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말 훌륭한 챔피언이다. 라고 말했다. 타이슨은 이날의 승리로 출생한 지 20년 4개월 22일 만에 플로이드 패터슨의 헤비급 챔피언 최연소 기록을 깼다. 1956년 11월 30일에 챔피언이 된 패터슨은 당시 21살 11개월의 타이틀을 거머쥐는 기록을 세웠었다. 이후로 20여 년간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타이슨에 의해 마침내 깨어졌다. 타이슨은 이 경기에서 150만 달러를, 챔피언 버빅은 210만 달러를 받았다. 트레버 버빅은 경기 전에 사적인 잡다한 문제로 고민하는 적이 있다. 5일 전에는 텍사스주의 한 프로모터가 제기한 소송 사건으로 법정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 프로모터는 1982년에 어느 경기에 출전 계약을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다음 날도 버빅은 호흡 곤란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고 이틀 전에는 지방 법원에서 버빅의 모든 재산을 상대로 압류 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복잡한 관계로 골머리를 앓다 보니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어전에 임하게 된 것이다. 가까스로 체중을 맞춰서 링에 오르기는 했지만 링에 올라올 때부터 약간은 비틀거렸다. 이에 비해 타이슨은 매우 느슨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훈련을 했다. 그는 경기 5주일 전부터 라스베가스 외곽의 오오크 나무숲에 있는 별장에서 생활했다. 하루에 한 번씩 체육관에 나갈 때와 가끔 비디오 테이프 대여 가게에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방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통해 만화나 공수 영화를 보곤 했다. 아침에는 숲을 한 바퀴 도는 로드워크로, 오전에는 휴식과 잠으로, 오후에는 운동으로, 저녁에는 또 휴식을 취하며 매우 편안하게 타이슨은 이 경기를 준비했다. 체육관에서의 운동은 철저하게 봉쇄된 채 이루어졌다. 전력이나 작전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한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염려했던 것은 몰려드는 팬들 때문에 훈련이 지장받을까 봐서이다. 체육관의 문은 굳게 걸어 잠갔고 유리 창문도 침대 시트로 막았다. 그렇게 철저하게 타이슨을 보호해도 각지에서 몰려드는 그의 광적인 팬들은 줄기차게 접근을 시도했다. 운동을 마치고 체육관 밖으로 나오면 수십 명,
많을 때는 200명에서 300여 명의 팬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달려들었다. 체육관의 벽에는 이들이 스프레이로 타이슨을 찬양하는 문구들을 어지럽게 휘갈겼었고, 심지어는 그의 승용차에까지 이런 낙서들이 쓰이곤 했다. 경기 당일 아침, 타이슨의 습관대로 5시 30분에 일어나 있었다. 아침 식사로는 전날 먹다가 남긴 약간의 닭고기 스프와 새우와 곁들인 건포도를 먹었다. 오후 1시에는 파스타를, 그리고 4시에는 두터운 스테이크를 먹었다. 1시간 30분 후에 자신의 경기장인 힐튼 호텔로 태우고 갈 차를 기다리면서 타이슨은 후식으로 집에서 만든 토마토 소스를 친 베르첼리와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 전날의 체중 검사에서 타이슨은 221.25파운드로 통과했었다. 7시 20분, 타이슨은 자신의 습관대로 검정색 트렁크를 입고 링에 올라갔다. 그는 링에 오를 때 스타킹을 신지 않은 버릇이 있는데 이날도 그것을 신지 않고 있었다. 버빅도 타이슨과 같은 검정색 트렁크를 입고 있었다. 그는 스타킹까지 검정색이어서 눈동자와 말할 때 보이는 이빨만이 희게 빛났다. 경기에 앞서 버빅의 트레이너가 버빅에게 상기시켰다. 절대로 정면으로 들어가지 마. 흔들면서 들어가고 때리고 흔들어. 거기에 대하여 버빅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초조한 모습이 그의 행동 속에 배어 있었다. 경기 전 전문가들은 6대1로 타이슨의 압도적 우세를 점쳤다.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타이슨은 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곧바로 버빅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는 사납게 버빅을 몰아붙이며 훅과 스트레이트로 귀를 찍었다. 몇 차례 스쳐 지나가던 주먹이 마침내 관자놀이의 정타로 터졌다. 버빅은 비틀거리며 전의를 상실했다. 1회전 종료공이 울리기 20여 초를 남겨두고 또 하나의 라이트가 버빅을 코너까지 날아가게 만들었다. 그때 종이 울렸다. 2회전이 막 시작되면서 버빅은 핵폭탄 같은 라이트 어퍼를 턱에 맞고 그대로 뻗어버렸다. 주심이 3카운트를 셀 때 벌떡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얼떨결에 일어난 것에 불과했다. 일어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틀거리는 버빅의 복부에 강한 라이트 훅을 던진 타이슨은 이어서 앞으로 고꾸라지는 챔피언에게 또다시 라이트 어퍼를 넣었는데 이것은 빗나갔다. 그러나 연이어 터지는 레프트 훅이 버빅의 이마를 강타. 잠시 그대로 서있던 버빅은 풀썩 캔버스에 쓰러지고 말았다. 주심이 또다시 카운트를 했다. 3회 두 팔을 짚고 일어나려 바둥거리다가 가까스로 일어나 루프에 갔다. 그러다가 다시 풀썩 주저앉았다. 6에 다시 일어섰지만 그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여전히 휘청거렸다. 이것을 본 주심은 경기 속행 불능을 선언했다.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